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오늘은 아비트럼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알트들은 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일주일 동안 20% 오른 애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셀레스티아가 4달러에서 5달러로 20% 올랐습니다. 원래는 셀레스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비트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비트럼을 다루고요. 그리고 베비도찌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잘 나가고요. 물론 지금 잘 못 나가는 알트들도 준비를 잘 해놨으면은 앞으로 불장 때 꽤 괜찮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트럼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오늘 아비트럼이 무슨 준비를 잘하고 있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더리움 아비트럼 인프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도 인프라 준비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탈릭도 인정을 했어요. 지금 거래량이 45위로 아비트럼이 거래량이 높아요. 시총만큼 높습니다. 괜찮은 거고, 다만 상승을 이번엔 못해서 좀 아쉽고요. 자, 아비트럼 이더리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불장 때 괜찮을 겁니다. 10월 11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만약에 이번에 안 오르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준비를 잘해주고 있고, 이더리움 수수료로 많이 쓰여서 디플레이션 되고요. 아비트럼 레이어 2 1대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레이어 2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코인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계열, 아비트럼, 인프라 확장에 신경 쓰고 있다 그랬죠. 이더리움은 덴쿤 업데이트, 비탈릭이 주도했어요. 블록 이걸로 레이어 2, 레이어 3들 수수료 줄이는 거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걸 잘 써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이더리움 쪽에서 레이어 2, 레이어 3 밀어주다 보니까는 레이어 2와 레이어 3가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지고 있고, 현재 벌써 100개 가까이 늘었고, 앞으로도 늘고 생각하면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거는 일단 이더리움 쪽만 보면은 이 덴쿤 업데이트 이후에 작업은 아직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보이면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만큼 중요한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와 레이어 3가 많아지고 좀 있으면 200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준비 중인 것까지 합해서. 그럼 얘네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각 분야별로 나뉜다고 해도 결국 레이어 2, 레이어 3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승장 때 네 번째 반감기죠. 이번에 수백 개, 다음에 수천 개, 뭐 다섯 번째 반감기, 여섯 번째 반감기, 수천이 될 수 있죠. 수만이 될 수 있고 수십만으로 기하급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 2, 레이어 3가 쏟아질 거예요. 늘어날 거는 분명합니다.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 레이어 2한테는 불리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어 2 그리고 이더리움 봅시다. 이더리움은 무조건 수수료로 들어가죠.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2, 레이어 3가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늘어나면은 이더리움은 정말 좋은 겁니다. 수수료를 엄청나게 소모가 될 거예요. 지금은 개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장이 와서 민코인 혹은 덱스, 디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저렇게 레이어 2, 레이어 3에서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이더리움 수수료 내면은 이더리움 또 소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트럼 오르빗 3, 레이어 3죠? 이미 레이어 3 시장은 아비트럼 오르빗이 선점을 했어요. 기득권이 됐습니다, 이미. 특히 이렇게 오르빗이 많아지면은 통합, TVL이 많아져요. 모든 레이어 2, 레이어 3에 TVL을 합산한 거죠. 이게 확장이 돼요. 지금 아비트럼은 거버넌스 기능만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디앱에서. 아비트럼 블록체인에 디앱이 정말 많잖아요. 뭐 8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비트럼이 많이 쓰입니다. 이미 분산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정말 활발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비트럼 자체도 블록체인에서 5위예요. TVL이. 게다가 오르비까지 합하면은 TVL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이거의 미래를 결정짓는 투표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투표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유틸 코인이 사용된다, 잘난 척을 해도 상위권 디앱의 유틸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코인이 아닌 아비트럼의 거버넌스는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틸 코인들보다 훨씬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아비트럼의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레이어 2, 레이어 3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이더리움과 아비트럼이 호재예요. 이거는 비탈릭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겁니다. 일단 아비트럼은 공평하게 말해서 앞장서서 잘해왔다라고 이렇게 비탈릭이 직접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속도가 느렸어요. 아무리 그 자체적으로 채굴해서 지분증명으로 받겠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높거든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에 대해서 레이어 2가 해결책이었어요. 레이어 2, 레이어 3가. 아비트럼이 지금 전체적으로 40%를 차지하거든요. 레이어 2 시장에서. 그래서 아비트럼을 비탈릭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비트럼에서 뭐 컨퍼런스 같은 거 진행한다. 그러면 비탈릭 무조건 참석해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의 볼륨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트랜잭션 볼륨은. 근데 아비트럼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 2에서 경쟁자들이 있긴 하지만 인프라를 담당
담당하는 옵티미즘, 베이스 그런 애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비트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알고 있어요. 2.8만 팔로워를 가진 이 계정은 이더리움이 인프라고, 그러니까 레이어 1이잖아요. 아비트럼 레이어 2죠? 솔직히 아비트럼도 레이어 3의 인프라예요. 이 아비트럼 덕분에 이더리움은 250ms의 블록 시간 되게 빠르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높은 보안성은 이더리움에서 처리가 되니까요. 처리량, 속도가 빠르니까 처리량도 많겠죠? 그리고 거래 비용도 저렴해요. 왜냐면은 블록에 의해서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줄였으니까요. 레이어 2, 레이어 3의 트랜잭션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블록입니다. 아비트럼이 이거를 아주 잘해줬다. 이거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게 저 혼자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거 제가 요즘 종종 다루는데 국내 거래소에 출시한 그런 유명한 코인이죠. 얘도 웹3를 위해서 레이어 1,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느리니까. 그래서 레이어 2 배포. 근데 이더리움에서 아비트럼으로 넘어가는 거 정말 쉬워요. 그거 그냥 설정만 변경하면 되게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도 이미 아비트럼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아비트럼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예시는 많습니다. 제가 그래프만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게 있어요. 덴쿤 업데이트, 블록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비트럼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스타일러스. 이거 제가 저번 영상 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스타일러스가 뭐냐면은 이더리움이랑 아비트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려면은 솔리디티를 이용해야만 해요. 근데 솔리디티가 다른 개발자들한테는 익숙한 언어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배운 거거든요. 처음부터.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어요. 아비트럼에 한정된 겁니다. 이더리움은 아니에요. 이 아비트럼의 스타일러스로 C, C++ 이런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언어를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비트럼한테는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라이브로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스타일러스를 이용한 NFT가 지금 엄청 많이 출시되고 있고, 이 무지개색 보여주는 영상처럼 동작하는 이 NFT 있잖아요. 이게 스타일러스로 만든 최초의 NFT라고 합니다. 아비트럼 계열에서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는 20분 만에 5,000개 이상의 NFT를 민팅을 했대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20분 만에 5,0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2일 동안 50만 개의 NFT가 주조되었고 10만 개의 계정이 있대요. 50만 개 이상의 NFT가 주조가 됐다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처리가 빠르니까는 이렇게 NFT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더리움에서는 50만 개 이렇게 이틀 만에 못 만듭니다. 이거 지금 한국의 KBW 그때 아비트럼에서 스타일러스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보면은 러스트는 최근에 뜬 언어입니다. 시스템 개발 언어고 C랑 C++는 좀 올드한 시스템 개발 언어예요. 그래서 러스트는 좀 최신 거다. 스타일러스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비트럼 내에서 DApp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덱스 같은 거요. 이거는 개발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개발자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아니라 일반 개발자들이 아비트럼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실제로 한국 팀 중에 하나가 아비트럼 재단한테서 그런 보조금을 받게 됐대요. 뽑혀가지고. 이름이 웰던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한국 개발팀.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비트럼 준비 잘하고 있죠. 개발 쪽으로 준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비탈릭도 밀어주고 있고, 서클, 블랙록과 연관된 서클, USDC죠. 상위 7위, 그러니까 시총 7위죠. USDC를 관리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서클. 여기서도 아비트럼 관련된 그런 개발 툴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니까 서클에서 이렇게 직접 공지를 했겠죠. 돌로마이트, 이거 제가 저번에도 최근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유명한 DApp이고요. 지금 아비트럼 내에서 네 번째로 큰 랜딩 시장, 대출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돌로마이트가 몇 위냐면은, 지금 이건 아비트럼 디파이라마 사이트입니다. 보면은 돌로마이트가 16위거든요. 아비트럼 내에서 16위면 진짜 상위권이에요. 랜딩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고 에이브가 당연히 높겠죠? 네 번째라고 하니까 맞네요. 네, 돌로마이트가 네 번째에 대출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버블리라고 여기도 아비트럼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비트럼 영상마다 새로 넘어오는 DApp들, 개발이 활발한 DApp들 보여드리잖아요. 정말 쏟아지고 있어요. 아비트럼 쪽으로. 아비트럼은 미래가 밝습니다. 게인스 네트워크, 요것도 아비트럼 내에서, 그러니까 넘어온 건 아니고 기존에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던 프로젝트인데 500억 달러를 볼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비트럼 내에서. 이렇게 볼륨을 만들면 이더리움 소모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팍소스 예전에 BUSD로 유명하죠. 바이낸스 USD.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페이팔 USD를 만든 곳이 팍소스입니다. 여기가 아비트럼이랑 실제로도 파트너였고 이제는 아예 공식 파트너가 된 걸로 보이고요. 팍소스 보면은 제가 말한 대로
번째로 페이팔 USD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두 가지 코인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팍소스입니다. 이건 팍소스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리플레이 여기도 아비트럼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파트너십 맺으면서 넘어왔어요. 프리베이시라고 합니다. 여기도 아비트럼 쪽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 넘어온 거예요. 자, 아이덱스 이것도 유명한 덱스고요. 이것도 아비트럼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하나씩 다 넘어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계열의 디앱들은 대부분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프로젝트 아비트럼으로 왔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있고 레이어 3 많이 말씀드리죠. 레이어 3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랑 앱체인 있잖아요. 앱체인 이거 앱코인 아시죠? 그 NFT로 유명한 이게 피스 네트워크랑 연합을 해가지고 아비트럼에서 레이어 3, 오르빗 레이어 3 만들었다. 그리고 아비트럼에서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는 대부분 셀레스티아지만 이렇게 아이겐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요것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아비트럼 내에서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이런 블록체인도 생길 수 있다. 또 새로운 파트너십이죠, 이거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중요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선거 곧 다가온다. 이렇게 선거 투표가 또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있고 15일부터 22일까지라고 합니다. 아비트럼의 거버넌스는 진짜 중요해요. 이더리움은 이미 아비트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탈리 포함해서요. 수많은 디앱들 넘어왔고 오르빗 저번에 50개 넘었다 그랬죠. 좀 있으면 준비 중인 것까지 100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 100개를 모두 책임지는 게 아비트럼이에요. 하나하나 블록체인입니다. 거버넌스는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토큰 2049 컨퍼런스가 있죠. 9월 중순에 있는데 여기에서 파트너라고 합니다. 아비트럼이. 여기 있죠, 아비트럼.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나는 걸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히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비트럼이 약간 줄었어요. 40% 넘었었는데 이제 39%로 줄었고요. 그래도 독보적 1위입니다. 레이어 2에서. 다만 약간 줄어든 모습입니다. TVL이 아비트럼 쪽에서 살짝 줄어든 모습.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트럼 쪽에서. 이렇게 아비트럼 관련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좋은 소식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